산청과 함양에서 축산 폐수 등 각종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축사에 영향도 없진 않지만 전북 남원 지역에서 무단 방류된 오폐수 상당량이 엄천강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부 경남에는 2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등록했는데 정당마다 선거구 승리를 위한 대진표 압축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동읍에 위치한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의 통합 필요성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승철 군수로부터 현재 상황과 전망 직접 들어봅니다. 입주를 앞둔 진주 역세권의 한 고급 연립주택이 하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동주택 부실 시공, 왜 반복되고 있는지, 건축 과정에서 강화돼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우주항공청법에는 직원의 주거 안전과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경남도와 사천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서부 경남 지역에서 가축 분뇨나 생활 오수 등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수원과 생태계 오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의 한 마을. 얼마 전 이곳 모 축사의 축산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축 분뇨는 호스를 거쳐 저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이 부분이 파손돼 벌어진 일입니다. 폐수 누출 시간은 2분 정도였지만 그 사이 악취와 수면 위 거품 등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꾸 오염 냄새, 기름 냄새하고 섞이는데 고약하더라고 냄새가. 함양군은 폐수 누출 축사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사한 사고가 이 인근에서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엔 서부 경남 취수원인 임천의 강물색이 흐려져 있거나 거품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그 원인을 상류 지역인 전북 남원 일대에서 무단 방류된 오폐수와 가축 분뇨로 보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 중입니다. 비 오는 날 보통 밤에 오폐수나 축사 분뇨가 우리 강으로 방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후 방안으로는 그냥 축사 입구에 사유지 아닌 곳에다가 그냥 무인 CCTV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비나 눈이 올 때 환경감시원을 고용해서 수시로 관리하는. 함양군에선 남원 지역의 축산 폐수와 함께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폐수 등 오염원이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합동점검과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며 다음 주쯤 전북도, 남원시 등과 함께 임천 일대의 수질 점검과 수질 보호 대책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 상류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강력시도 간 합동 점검은 물론 임천 수질 보호를 위한 상류 지역 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축산 폐수 등 각종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세심한 대책 마련이 지자체와 환경당국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부 경남에는 2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등록된 상태인데요. 정당들은 선거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대진표 압축이 한창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16일 기준 2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서부 경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압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부터 총선 공천 면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의 경우 16일 오후 공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많은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주시 갑과 을의 경우 현역 의원을 포함해 각각 4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천 남해 하동은 8명이 후보자 자격을 놓고 경쟁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경우 현역인 김태효 의원이 낙동강 벨트 지역인 양산시을로 자객 출마해 2명의 의원만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모두 5명이라는 다소 적은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윤곽이 이미 잡힌 곳도 있습니다. 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된 진주시갑에서는 갈상돈 예비 후보가, 진주시을에서는 한경호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사천남의 하동의 경우 2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 자격을 겨루게 됩니다. 이 밖에 진주시갑에는 진보당이, 진주시을에는 우리공화당이, 산청함양 거창 하천에는 자유통일당이 각각 1명씩 예비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주말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할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내로 후보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입주를 앞둔 진주 역세권의 한 고급 연립주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사전 점검에서 1,000건이 넘는 하자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분양주택 부실 시공 논란은 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남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처럼 휘어진 벽, 바닥 몰딩 윗부분은 마치 구멍이 난 듯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물이 샌 듯한 흔적이 남아있고 천장 벽지도 일어났습니다. 집 밖에선 쏟아진 토사로 흙으로 차있는 배수관로가 보입니다. 진주에서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104가구 규모 단지형 연립주택의 내외부입니다. 최근 사전 점검에서 누수를 비롯해 1,200여 건이 넘는 하자가 확인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재시공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측은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양주택 부실 시공 논란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진주시 정천면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가 연기된 바 있으며 지난해 사천 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에서 하자들이 확인돼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감리 단계에서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시장 상황이 시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자재값 등이 오르면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기엔 시공 단가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 단가를 원래 계약했던 부분과 물가가 급등을 해서 자재값이 올라가거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런 거겠죠. 시공사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이 같은 부실 시공 논란 탓에 일각에선 대부분 선분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양 방식을 후분양으로 점차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 만들어진 집을 팔아야 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 방식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분양은 시행사 부도 위험성이 적고 주택 공급이 비교적 용이해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이라 해도 분양가 상승과 같은 단점이 있는 만큼 분양 방식의 변화보단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물가 변동이 시공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리업체들에게도 명확한 사인을 줘야 될 것 같고 원가의 변동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다가 조치를 해주고 고려를 해주고 끊이지 않는 분양주택 부실 시공 논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우주항공청법에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경남도와 사천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법. 직급에 상관없이 기존 보수 체계의 150%를 초과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청장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직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원 200명과 행정공무원 100명 등 모두 300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분야 인력 1125명 중 과학연구 종사자는 768명, 우주 탐사 분야는
200명을 간신히 넘을 정도로 인력풀이 작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외 인재 수급을 적극 추진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외에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나사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 또 한인이면서 이제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근무를 했던 분들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정주 여건입니다.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천의 인프라가 이주를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면 어찌저찌 인력풀을 넓히더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법에서 직원의 주거 안정과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빠진 점이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이에 경남도와 사천시는 각각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TF를 만들어 이주 직원의 정착을 돕는 지원책을 발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도 산업국은 관련 부서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 근거조항 시행령 반영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우주항공청의 총괄 조정 등 기능 강화와 둘째,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 근거 조항 마련, 셋째는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도 사천시 지구군 방해 등을 건의했으며 또 경남도는 첨단 자족도시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사천시와 준비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25곳에 총선 공약 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우주항공청 개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호응도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올해 진주 논개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16일 제23회 진주 논개제 재전위원회를 열고 축제 기간과 예산 6억 2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진주 논개제는 특히 진주의 교방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교방의 맛과 멋 등을 부각하는 연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명환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과 황진선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김병윤 세무사와 김장호 한국미협 진주지부장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또 재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24일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16일 차석호 부시장이 주재하는 특별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달집 태우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재 산불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진주시는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5개 행사장 57곳 중 순간 최대 관람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을 현장 점검하고 당일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기자회견을 연 재윤경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정책 때문에 지역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 예비후보는 우주항공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에 제안한 사업이기도 하다며 삭감된 우주항공 관련 예산과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사천 남해하동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을 지낸 경험으로 지역 예산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천 해경이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해경은 해당 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분뇨와 기름, 폐기물 등 해상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동에서는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지역 맞춤형 명문학교 육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동읍에 위치한 두 학교인 하동고등학교 그리고 하동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승철 하동구수 만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동의 학교 상황은 어떤지, 왜 통합이 필요한지 큰 틀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동구는 지난 20년간 매년 1,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를 한 전국 10위권의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정주 여건, 의료와 주거 여건이 매우 부족해서 발생한 점도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매우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큰 문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7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낼 경우에 이제 입시에서 불리함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부모들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동에 있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서 지역의 거점 고등학교로서 우리 군과 교육청의 압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통합이 된다면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 또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겠습니까? 통합학교를 위한 교사 건물이죠.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같은 모든 시설을 신축을 해줍니다. 예. 또 통합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넉넉하게 지원하고요. 예. 그러면 한 300여 명 정도의 적정 규모가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예. 그리고 적정 규모의 학생이 된다면,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내신 등급을 받아서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곧 있을 공청회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근 대군민 호소문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통합을 위해서는 하동여고와 하동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하동유격원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통합을 위해서 하동유격원이 좀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라고 많은 요청을 드렸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하동유경원의 이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언제든지 군수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무슨 문제든지 논의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으로부터 어떤 그 의미 있는 반응을 저희들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지금 학교가 운영 잘 되는데 왜? 이런 말에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합 논의는 지금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 왔던 지역사회의 화두였거든요. 그렇죠. 만약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동의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의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좀 진행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경남교육청에서는 3월 새 학기가 되면 두 학교의 통합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고요. 6월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통합의 찬반 의결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통합 추진이 가능할 것이고요. 작년 10월에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찬성이 65% 정도로 나왔습니다. 반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학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국민들과 더 가까이 찾아뵙고 또 설득하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관계자, 학생들 또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첨언을 해주시죠. 예, 하동유경원은 1940년대에 몇몇 교육 선각자와 또 하동 군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하동여고의 주인은 하동 군민인 것이죠.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하동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좋은 학교를 위해서는
통합이라는 더 큰 그릇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옳은지 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제공하겠습니다. 특단의 지원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 하동을 찾아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절체절명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하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합에 찬성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해서요, 하동 교육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한낮에 14도, 13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휴일인 일요일 오전부터 하늘빛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는 우리 지역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쾌청한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4도, 하동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부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세종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55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로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부분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하면서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